국민선거인단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투표율은 70%.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이게 지금 1일차 12시 16시 2일차 12시 16시 최종 70.36% 전체 64만 1,922명 중에 4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낙연 후보의 사퇴 때문에 높아진 것이다.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왜냐하면 투표율이 이낙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해서 이재명 만들어야 된다는 투표가 작동했을 것이다. 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나와요. 누가 더 많이 투표 참여했는지. 일요일 날 나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1차 선거인단이잖아요. 1차 선거인단은 정말 그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가장 민주당스러운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오픈하자마자 바로 신청하고 투표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누구한테 투표할 것인가 답은 다들 뻔하게 알고 있지 않나 싶고요. 혹시 1차 때 투표를 못했다면 아직 3차 선거인단 모집하고 있으니까 1688-1111로 꼭 신청하고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말리고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낙연 후보의 사퇴가 잘못됐던 소리예요. 누가 봐도 저건 말릴 수 없는 사퇴였다라고 하면 명분 있는 사퇴였다라고 하면 안 말리겠죠. 근데 결국에는 종로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사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낙연 후보 만나러 대구를 갑니다. 경선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의미도 없고. 그래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했지만 또 그만큼 혼자 그날 너무 많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받지도 못했어요. 의원실에 짐을 빼는데 하필 이게 또 오늘 김웅이 압색을 당하면서 그 의원실 자체 빼는 것을 뭐 또 사진도 찍고 했지만 또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누구를 위한 건지 그리고 이 사퇴를 말했던 시점도 굳이 그렇게 광주에서 했느냐. 그리고 이 시점 때문에 이 투표율이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반영될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투표율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사실 여러 가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같이 일했던 보좌관들 다 면직 처리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이낙연 후보는 많은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 물론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중요성 중요하다. 근데 위험한 후보로는 안 된다. 뭐 도덕성은 또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양자 대결 시켜보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여론조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이재명이 양자 대결에서 월등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로 말하면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불안한 후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이미지화 시킬 때 전과 사범, 뭐 형수 욕설 이런 것들 가져와서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낙연 후보는 후보 사퇴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야. 도덕적으로 뭐 불안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후보가 되면 정권 연장 못 한다. 요 논리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속마음으로는 되게 빡이 쳤을 것 같은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측근들한테 좀 쉬고 싶다. 나 좀 쉬게 시간 좀 빼줘. 그러니까 일정이 빡빡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글을 썼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잠깐만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목은 왜 빼먹어요? 죄송합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정치인의 도덕성.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습니다. 검경, 언론, 정권 권력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 생명과 생계 수단까지 끊어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 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읽으니까 또 감이 안 와서 비장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셋째, 형님이 제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 못하게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방치했으면 아마 형님도 저도 정치 검경의 먹이가 되었겠지요. 토건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배되었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로 청소 위탁했다고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남들은 선거 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 경고감이었지만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을 준 저는 정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 기소당하고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는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무죄를 받는데 엄청난 변호사비가 들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이론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이재명에게 없는 죄 만들려고 엉뚱한 사람에게 없는 죄 만들어 씌운 이재명 먼지털이 표적수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 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게 이낙연 후보가 지사직 사퇴하면서 했던 말에 대한 답이에요. 답. 내가 왜 불안한 후보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전과 사범의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비리가 없는 정말 대표적인 정치인인 것입니다. 사실. 전과 사범 중에 하나 음주운전 빼고 나면 나머진 다 일종의 민주화운동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 근데 그거를 막 자꾸 흔들어요. 사실이 아닌 거. 내가 이낙연이라면요. 이재명 보호할 것 같거든. 그럴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전체 맥락을 들어보니 형수한테 한 욕설은 형수한테 한 게 아니고 형님이 엄마한테 했다는 욕설을 다시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한번 그런 메시지 나왔었죠. 한 두 달 전에. 그 욕설을 들어보고 참아 어쩌고저쩌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물밑에서 뭔가 이런 그 미묘한 감정들이 흐르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나 좀 쉬게 시간 좀 빼줘라고 하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쓴 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 지지가 더 높고 특히 40대, 50대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30대 후반인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IMF를 겪어온 사람 그 세대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의 지금 언급하셨던 어떤 뭐 철거민들과의 싸움이라던가 뭐 청소 노동자 이야기, 공무집행 방해로 수배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처절하게 싸워서 이뤄낸 것들이거든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기득권과 보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안한 후보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득권과 보수 입장에서 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IMF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본 사람이 그냥 평탄대로를 걸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보다 더 믿음직한 거예요. 예. KBS가 이재명 지사 표적수사 단독을 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면 내가 이낙연 캠프라면요. 검찰을 꾸짖는 그렇죠. 성명 하나 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뭔가 비리가 있고 뭔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야. 내가 의원직을 사퇴를 했다고 하면요. 나 같으면은 이재명 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진짜 이낙연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할 것 같거든. 왜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정치판이고 선거판이라지만. 그 고발 사주가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기자회견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단독 나왔을 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 건과 이 건은 별개의 건이에요. 딱 사실 같은 건이에요. 윤석열 검찰의 민주 쪽의 정치인들 제거 작전. 사실 도덕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 평가거든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말 도덕이라는 잣대로 놔뒀을 때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검사 사칭 방조만 하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어쨌든 현행법을 어겼으니까 부도덕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마차님도 말씀했지만 전쟁터의 최일선에 싸우면서 상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 개혁이고, 그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상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과, 그것도 정말 이게 무슨 누구 말 맞다 무슨 강도 막 이런 전과가 아니잖아요. 이런 전과 아니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생긴 그 조그만 생채기들 놔두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옷 입었을 때 오태가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라.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흠을 잡는다는 거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틈 잡을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그런 식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소위 우리가 이제 멸칭으로 부르는 똥파리들이 만든 겁니다. 4,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내가 항상 주장해 왔잖아. 얘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조국 장관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재명이 싫어서 지금까지 민주당 뭐 당원이나 되는 것처럼 참칭하면서 민주당 게시판에서 막 전난리를 치고, 나 그중에 권리당원들 거의 없다고 봐. 씨. 실제로는 기존의 저쪽 세력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핵심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그놈들, 그러니까 조국 지키고 문재인 지키겠다고 했던 놈들이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표적 수사 당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냈을 때 조국을 비판하는 놈들이 트위터에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조국 장관이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기사만 올려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님 경선 기간에 이재명 관련 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은 관심 끄셔야 합니다. 조국도 드디어 본색 드러냄. 뭐 다음에 조국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편드는 순간 땅속에 묻어버릴 거다. 뜬금 이재명을 왜 소환 동급을 만드십니까? 같이 떠내려가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지지하시 마시길. 뭐 하는 짓 보면 전내 압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아버렸어요. 얘네들 조국 장관 지지자 아니고요.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니까. 문 대통령이 이재명 이게 뭔가 좀 역성드는 것 같은 발언하면 문 대통령도 깔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재명 안티팬들이에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얘들한테는. 진짜 이거 솔직히 저는 장관님이 충격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심한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4번 이낙연을 자기 닉네임에다 올린 사람들이 나는 조국을 손절한다. 난 더 이상 조국이 하는 게 불편해서 블락했다. 그리고 블락하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낙연 안티 아닌가요? 그거는 이낙연 안티인데 한번 봐도 그쯤 되면. 그러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죠. 이낙연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하고 맞설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해 보이는 후보에서 지금까지 지지를 했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인 거죠. 결론은 이재명 싫어서 만들어진 모임이니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을 지지할 이유가 없고요. 그건 이낙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이 경선 들어서면서 그 세력들이랑 선을 잡음으로써 일반인들은 모르는 이쪽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유튜브 블랙리스트 이런 건 그 흐름까지 연결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 개혁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재명 아젠다가 하나 있었던 거잖아. 그걸 조국 장관은 이거 하나도 안 빼지고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공격해요. 이재명 실드 친다고. 이재명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이 개새끼들아 이건 검찰 개혁의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요.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냥 매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내가 보기에.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낙연 대표한테 충정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진영 뭐 논리 이런 개파 다 떠나가지고 충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푸나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묻어갔을 때 이낙연 후보도 상처를 받지만 이게 진영 안에서 이 사람들이 키워주는 효과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도 그렇게 나와서 자기들만의 집회 환경을 따로 만들어서 집회를 하고 이게 여의도로 옮겨가면서 그걸 여의도로 간 사람들을 또 그 안에서 공격하고 하면서 자기들만 끝까지 조국을 지킨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조국을 손절하는 듯한 그리고 그걸 또 선동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은 진짜 깨어나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가 있는 정치인인 그러니까요. 거고 알고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여러 지금 TV 토론회들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참고 영상들 나오잖아요. 각 캠프에서 찍은 것들. 거기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활동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정말 소름 끼쳤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런 안 믿더라도 한 번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악마화해가지고 너무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군이 달려있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 인간들한테 한 4, 5년 당해봐서 아는 거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순간순간 느끼는 모멸감, 어떤 자괴감. 저것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나도 지지자인데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이재명 욕하지 않았다고요. 이재명 출연했다고. 그 사람들 등에 업혀서 선거운동 하신 분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냐 말이야 내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참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똥파리들을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손절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일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몇 개 커뮤니티에 베스트 글만 올라오는 그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빨리 뭐에서 올라온 건데 오늘 민주당 끝났네요. 이재명이라니 끝났네요. 난 문빠지만 민주빠는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노노.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 국짐이네요. 이재명 덕에 챗. 그리고 밑에 댓글도 쭉 보시면요. 그냥 작업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거 알바가 쓴 글인데? 라고 올렸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실드를 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알바라고 하지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데 대개는 보면은 저런 작업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의 장난을 치냐면 나는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할 거야. 뜬금없이 열린민주당이 또 소환돼 갖고 열린민주당을 나쁜 이미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찍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얘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이게 다 작업사력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각 커뮤니티에 물론 지금은 경선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 웹자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 후보 간의 양으로서 따져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작업을 이낙연 후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똥파리 애들이 원래 커뮤니티에서 기생하면서 가져온 기반에 그 위에다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 그런 이미지들이 퍼져 있는데 저는 이게 본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까봐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커뮤니티 쪽에서 워낙 이걸 잘 잡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서 사실 민주당이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다 의원들이랑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내버려 두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